네, 많이 참석해 주셨나요? 네, 이제 정보 입력 시스템 설명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기기 정보 시스템 DB 입력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중앙보조기기센터 임성은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행사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확인을 위해 채팅창에 업체명과 담당자분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매뉴얼 자료가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전 신청 없이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업체명, 담당자분 성함과 동시에 매뉴얼 필요라고 작성해 주시면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일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보조기기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전문 인력의 교육, 지역 보조기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등등 여러 가지 또 보조기기의 품질 관리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 전시체험장 운영 등을 통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오픈일에 누적 인원 약 316만 명, 연평균 28만 명 정도의 접속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국 보조기기 센터 안내, 전시체험장 가상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조기기 맞춤형 검색이 당사자들한테 매우 유용한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애 유형이나 등급, 연령들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어떠한 급여 사업 안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맞춤형 검색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의 종류, 규격, 사용 방법, 공적급여 지원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접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것들을 저희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보조기기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업체 대표님 또는 담당자님들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기기 정보 DB 시스템을 입력해 주시는 주체이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취급하시는 보조기기의 제품의 종류, 성능 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조기기 정보 시스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소개를 맡은 중앙보조기기센터 임성은입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저희 중앙보조기기센터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보 제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랑 앱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조기기 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코리아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카티스라는 명칭으로 보조기기 정보 시스템을 통칭하는 명칭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카티스라고 많이 불러주시고 많은 호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티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보조기기 DB랑 해외 보조기기 DB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KNAT라고 하는 저희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홈페이지 이용자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앙보조기기 센터 내부에 보조기기 제품 정보 DB 서버실에 서버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나 보조기기 이제 중앙보조기기 센터들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것들이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국내 보조기기 DB 쪽에 이 제품들이 정보가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보조기기 DB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등에 있는 해외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주는 홈페이지 링크를 저희가 저희 사이트 내부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어떤 보조기기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해외 보조기기 DB를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보조기기 DB 저희 저희 KN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보조기기 DB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코드 품목고시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 PPT 자료로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knat.go.kr 접속을 하시면 상단에 알림 주요 사업 정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조기기 검색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카티스라고 뜨죠. 그리고 보조기기, 국내 보조기기 DB, 해외 보조기기 DB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해외 보조기기 DB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보조기기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DB를 안내하고 있고 국내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 화면에서 국내 보조기기 DB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단에서 국내 보조기기 DB를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국내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4가지 분류 항목으로 저희가 제품들, 품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분류코드 품목고시입니다. 이 분류코드 품목고시는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제품 정보 입력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찾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매뉴얼에 언급이 되기도 할 텐데요. 여기 상단에 국내 보조기기 DB에서 확인하시면 바로 품목고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기기 품목고시라고 표현한 이 분류코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분류를 한 게 아니고요.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분류 1번이 생명활동 보조기기고요. 2번이 의지보조기, 그 다음에 3번이 일상활동 보조기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씩 이 대대분류 그리고 다음에 있는 요 2자리 숫자가 대분류인데요. 대분류를 따라 들어가 보면 이 대분류에 속하는 중분류가 나와 있고요. 이 중분류에 따라서 한 번 더 타고 들어가면 소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조기기 수동일체어를 보여드리는 중인데요. 이 소분류 일반형 수동일체어 중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전체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보조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입력을 한 제품도 있고요. 업체에서 입력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업체 담당자분들, 업체분들께서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제 해당 업체의 명칭을 달고 보조기기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기기 맞춤조회입니다. 맞춤조회에 대해서는요. 맞춤조회에 국내 보조기기 DB에서 맞춤조회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 정도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 분류에 따라 검색을 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이 나와 있고요. 이 품목을 또 타고 들어가면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등록을 하신 제품들이 여기에
클릭하고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보신 그 맞춤 조회 기능에 대해서는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맞춤 검색이 다이렉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네, 대사, 기초생활 여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기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그리고 다 다르게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각 부처별 사업별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내가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지원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사업별 분류가 아니라 대상자들이 내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다, 아니면 건강보험 대상자다, 아니면 뭐 65세 이상인데 혹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다, 국가유공자다, 이런 내 상황에 맞는 내 조건에 맞는 분류를 타고 들어가서 그 분류에 따라서 어떤 보조기기 사업에서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 선택을 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임자가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2가지 중에 교부 사업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 교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통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44개의 지금 품목이 있는데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도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에서 권용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나갈 수 있는 제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면밀하게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잘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해당 사업에 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들어갔을 때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별 보조기기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활동별 보조기기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이렇게 해서 휠체어의 이동기기라든지 환경 및 주택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기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기능 개선을 하면서 보다 활동 중심으로 보조기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옷을 입고 벗을 때 쓸 수 있는 도구, 아니면은 내가 볼 때 이제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볼 때 쓸 수 있는 보조기기들, 청각장애인분들은 웬만하면 이 보기 항목에서 잘 쓰시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볼 때 쓸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들어가서 또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외 보조기기는 해외의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며놨고, 국내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방식으로 해서 분류 코드에 따른 분류, 아니면 맞춤조회, 내가 지체장애 몇 급이고 지체장애 몇 중증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고 연령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교부 사업일 때 보조기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일 때 이렇게 이제 사업별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동할 때, 걸어갈 때, 보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이런 활동별 분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류 방식으로 해서 보조기기의 품목과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꾸며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개발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회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PPT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좀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서 다 한 번씩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국내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4개 분류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걸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인데요.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은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참석하신 업체 담당자분들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 정보를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고 조금 있다가 권영훈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 쪽 DB에 쌓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4가지 방식으로 혹은 앱에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져 있는 전체적인 정보 입력 시스템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에 나오시는 권영훈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요. 권영훈 선생님을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을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중앙보조기기센터 권영훈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게 된 중앙보조기센터입니다. 네, 우선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의 주요 기능 소개와 제품 정보 변경 입력 안내 2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Q&A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되신 업체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그리고 보조기기 제품 정보 입력, 제품 승인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되신 업체와 기존 가입되어 있는 업체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제품 정보 변경 입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승인 회원 정보 및 제품 정보 수정 입력, 기존 회원 정보 및 제품 정보 현행화, 시스템 주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 주제로 시스템을 소개드리고 나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받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절차를 조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되신 업체 대표님 또는 담당자분께서는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시스템의 제품 정보 입력 순서로는 회원가입, 그리고 회원가입에 대한 승인, 제품 정보 입력, 제품 정보 공개 여부 판단, 제품 정보 홈페이지 노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부적절한 정보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시 업체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이후에도 제품 정보 입력 시 부적절한 정보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 제품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입력칸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잘 확인하시면서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승인 절차가 더 간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위해서 knat.go.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이제 홈화면 중앙에는 보조기기 정보 DB 입력 시스템 아이콘이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네모칸을 표기해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제공된 URL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URL은 PDF로 제공된 매뉴얼의 18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지만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한 하단에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와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디는 한글, 영문, 숫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8자리 이상으로 조합하여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에는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한 번 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 내에 상호명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유형은 생산업, 유통업, 판매업, 임대업, 수입업 중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유형과 회사를 입력해 주시면 수월하게 승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 대표 전화는 오탈자 없이 잘 입력해 주시면 되며 홈페이지가 있으실 경우 앞에 HTTP나 HTTPS는 제외하고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구분에서는 생산, 유통하시는 제품이 의지 보조기기인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복지용품인지 장애인 보조기기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제품이 예를 들면 복지용품에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한다고 하시면 두 개를 중복으로도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저희가 위에 입력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금은 JPG와 PDF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저희 시스템상 이제 PDF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서 JPG 파일로 지금은 업로드 해주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 메일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입력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해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업체 중에서는 이메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업체 담당자분들이나 대표님께서는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하단에 가입 버튼이 위치해 있으므로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후 로그인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입 승인을 해드리기 전까지는 아래 하단의 사진처럼 2번 동그라미와 같이 미승인 상태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는 아직 제품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가입 승인이 되고 나면 위에 상단에 1번 동그라미와 같이 승인 상태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게 되고요. 이렇게 가입 승인이 되고 나면 제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 선택란이 좌측 상단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 정보 입력 양식 하단에는 제품 리스트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하신 계정에서 입력하였던 제품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회원가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승인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 관련 절차 칸이 있으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림 1번으로 표기된 부분에서 미승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승인 사유는 업체명 부정확 및 정보 누락, 회사 주소 부정확 및 정보 누락, 회사 대표 전화 부정확 및 정보 누락, 회사 홈페이지 부정확 및 정보 누락,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및 확인 불가 요 중에 하나로 표시되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2번 동그라미 부분에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시고 입력을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수정된 내용을 보고 다시 이렇게 승인 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회원가입 승인 이후에 보조기기 제품 정보를 입력하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양식을 좀 선택해야 된다라고 아까 제품 정보 입력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조기기 제품 정보는 취급하는 제품 종류에 따라서 양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양식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 침대, 역장방석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각각의 입력 양식을 꼭 선택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기본 DB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양식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모든 양식이 공통적으로 작성하도록 적용되어 있는 입력 칸들은 현재 빨간색으로 네모칸으로 구성된 1, 2, 3번 동그라미 내의 내용들입니다. 3번은 다음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선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입력 칸이 분류명, 품목고시 분류코드, 제품명, 모델명, 공급자 정보, 소비자 가격, 제조 수입, 인증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 방법과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과 제품 사진까지 이렇게는 어떤 양식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는 칸입니다. 각 입력 양식에서 차별화된 입력 칸은 어디이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제품 규격 칸을 보시면 각 입력 양식별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조기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규격 정보가 좀 상이해서 이를 구분해서 양식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시거나 제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필요한 제품의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 조금 더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양식별로 제품 규격란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입력 양식 규격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해서 자율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수동 휠체어 규격에는 휠체어 사이즈, 시트 사이즈, 팔 받침, 머리 받침대 분리 유무, 바퀴 사이즈, 재질 등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동 휠체어 규격에는 휠체어 사이즈, 배터리, 컨트롤러, 속도,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며 틸팅, 리클라이닝 등의 기능 유무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동 스쿠터 또한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시트 형식을 체크해 주셔야 하며 배터리 정보는 따로 기입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 침대는 사이즈, 그리고 모터 개수, 각도 조절 범위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바퀴, 사이드레일 유무, 매트리스 소재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욕창 예방 관석과 욕충변 매트리스의 경우 사이즈, 소재, 욕창 방지 원리, 쿠션 재료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공통 양식 작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류명 품목고시는 분류 검색을 눌러 검색 후 작성하거나 아니면 대대분류부터 하나씩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품목고시 분류 코드를 찾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품명은 제품명 그리고 괄호에서 품목명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명이 S-110이고 품목이 목욕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110 뒤에 가로치고 품목명인 목욕의자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체 정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규격은 이전 페이지들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가격 정보는 숫자로만 입력을 하게 되고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쉼표 기호는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 수입의 경우는 제조일 경우 국내로 체크하시고 수입일 경우에는 해외로 체크하신 다음 어떤 국가인지 국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은 해당 제품이 인증받은 내용을 다중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고요. 기타 인증을 받았을 경우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가장 첫 입력란이었던 품목고시 분류 코드를 찾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조기기를 검색하신 다음 행정규칙을 클릭하시면 이제 행정규칙에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부에 별표 1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이 파일 내 분류 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홈페이지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검색창이 있고 검색창에 보조기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기기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 이렇게 처음에 검색하시는 법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규칙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의 하단부에 보조기기 품목 분류 체계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파일 보시면 이렇게 보조기기 품목 분류 체계에서 이렇게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중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중앙보조기기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조기기 검색, 국내 보조기기 DB를 누르시면 분류코드 품목고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knt.go.kr을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보조기기 검색에서 국내 보조기기 DB로 들어가신 다음 분류코드 품목고시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대대분류부터 이렇게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쭉 클릭하셔서 소분류까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공통 작성 양식으로 돌아와서 사용 방법부터 이렇게 다시 작성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용 방법은 작성 예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 이 두 가지가 많이들 조금 어려워하셔서 일단 제품 사진 11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9번이랑 10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번 제품 사진에는 두 가지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이미지와 확대용 이미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이미지는 검색 시 이렇게 나타낼 기본 사진입니다. 확대용 이미지는 확대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이미지로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9번 정부 지원 사업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요. 정부 지원 사업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보급되고 있는 품목에 해당될 경우로 체크하면 됩니다. 이제 이 칸에는 한 개 사업만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대체로 한 개 이상의 정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품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한 가지 정부 지원 사업만을 선택해서 제품 입력을 하고 나서 제품 리스트에 가서 수정을 누르시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다음 페이지부터 이렇게 좀 이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놨으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을 진행한 제품에 한해서 클릭하셔야 하고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제 보조기기 이제 교부 사업을 예로 들면 교부 사업 등록제에 등록이 돼서 저희 이제 품목 정보 안내서라든지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등록이 되신 이런 제품들을 이제 10번에서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에 품목을 등록하셨다든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10번에서 중복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동일 제품을 8번을 9번을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여러 개를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씩밖에 선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선 한 개 제품을 다 입력하고 나서 동일 제품을 부처별로 재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제품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에서 보급되고 있는 품목을 찾으셔서 수정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 요 칸에 오셔가지고 이 보급되고 있는 품목이 있는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해당 품목이 이제 포함된 정부 지원 사업만 꼭 클릭하셔야 되고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누르신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 처리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이제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라는 주황색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을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재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일단 예시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동침대 A 제품으로 예를 들었고 이제 지원하는 사업은 요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을 만약에 요 두 가지 사업에 모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하단의 사진과 같이 우선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 그리고 하단에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에서는 두 개의 사업에 다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개를 중복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수정 버튼을 제품 리스트에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 체크되어 있던 거를 노인 장기요양 요양보험 복지연구 지원 사업을 클릭하시고 아까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각각 두 개의 제품이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이 예시가 가장 쉬운 거여서 이제 다음 장부터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를 다룰 텐데요. 일단 두 번째 예시는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B 제품으로 들었고 이 품목이 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에서 지원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1번으로는 등록은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만 등록을 하신 경우로 케이스 1번을 잡았고 케이스 2번은 이제 세 가지 요 사업에 등록을 하신 걸로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케이스 1을 조금 어떻게 클릭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 품목이 요 네 가지이다 보니 이 사업이 요
지원 품목이 포함된 사업이 4가지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4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처음에 한 개를 입력하신 다음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 버튼을 이제 한 번 눌러서 또 등록을 하시고 또 다음 걸 눌러서 등록을 해서 총 4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등록을 2가지 사업에만 했으니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 여기 칸을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 교부 사업과 정보통신 보조기 보급 사업 이 2가지 체크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칸에서 요거는 동일하게 4가지 케이스에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선 장애인 보조기 교부 사업의 첫 번째로 좌측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에 입력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눌러서 다른 우측 상단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누르고 저희가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된 다음 또 한 번 더 수정을 눌러서 좌측 하단과 같이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을 눌러서 이제 또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제 요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 모두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과 그 밑에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 요 칸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에는 등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품목은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에서 이렇게 요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이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이 등록이 된 건 장애인 보조기 교부 사업과 정보통신 보조기 보급 사업에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할까라는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 제품 규격에다가 제품 규격 마지막쯤에 이제 장애인 보조기 교부 사업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만 등록된 제품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이게 여기에만 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에는 등록은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실 수 있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입력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요 우측 하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도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하단에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 이렇게 2가지를 제품 규격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보시는 분들께서 더 혼란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좀 수월하게 승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4가지 사업의 지원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지만 등록은 장애인 보조기 교부 사업과 정보통신 보조기 보급 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만 등록을 하셨다고 하면 3가지 사업에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 칸에는 항상 3가지 사업이 클릭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정보통신 보조기 보급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등록된 제품이라고 제품 규격에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을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3가지 입력하는 방법에서는 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클릭된 부분이 등록된 제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혼선이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케이스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좀 이따 Q&A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예시인데요. 장애인 혹시 제품으로 예시를 들었고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원 품목이지만 이 시 제품이
교부 사업에 미등록된 상태일 때 어떻게 클릭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의무 품목을 지급한 사업이 장애인 보조기 교부 사업이니까 위에는 이렇게 교부 사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등록은 아직 진행하시지 않으신 거니까 없음 및 기타로 눌러서 일단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품 리스트에서 이렇게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1번으로 표기해 둔 제품 리스트를 선택하시면 입력하셨던 전체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승인 여부는 그림 위에 동그라미와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때 검토, 미승인, 승인 이렇게 세 가지로 표기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검토는 담당자 확인 전일 때, 그리고 확인 중일 때 나오게 되고요. 미승인은 수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인은 담당자 검토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을 때 표기가 됩니다.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미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유가 나오게 되고요. 미승인 사유는 부적절한 정보 입력, 정보 누락, 정보 수정 요망, 기타 이 4가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표시된 내용을 수정 버튼을 눌러서 잘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수정 주시고 입력 완료 다시 눌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승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한 개가 더 넘어갔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보조기 정보 DB 시스템 입력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안내를 드렸고, 저희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되신 업체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이 지금 내용,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 정보 변경 입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미승인 회원 정보 및 제품 정보 수정 입력, 그리고 기존 회원 정보 및 제품 정보 현행화 시스템 주의사항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 승인 여부 판단 기준인 미승인 사유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사업자 등록증 미청구로 확인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저희가 회원가입을 승인하면 승인할 수 있는 결정하는 판단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에도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랑 도메인을 작성하지 않고 아이디 부분만 작성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것도 좀 확인을 해주셔서 잘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처랑 전화번호 모두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모두 오탈자가 있으면 연락드릴 수 있는 수단이 조금 제한돼서 미승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 입력 방법은 시작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홈화면의 좌상단에 정보 수정을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는 회원 정보 수정하시고 나서 하단에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정보 승인 여부에는 조금 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선 분류코드의 적합성과 양식 2가지가 있습니다. 분류코드 적합성 예시로는 상단 그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력해 주신 분류코드에는 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셨으나 저희가 제품 정보를 확인하니 다른 제품이 수동일체어라고 하면 분류코드랑 실제 제품이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예시로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수동일체어 제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수동일체어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잘 입력하였음에도 양식을 잘못 선택하신다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동일체어 입력 폼으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별 지원 사업 등록 제품을 오기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정부 지원 사업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등록제와 지원 사업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아까 등록한 사업들도 전부 또 하단 칸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없음 및 기타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은 두 사업에 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내용이 모순되기 때문에 승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보 누락이나 좀 오기입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승인이 좀 어렵습니다. 제품명 뒤에 괄호와 품목명을 작성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앙과 우측 그림의 제품 규격란에 단위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오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인이 좀 어려워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 규격 및 사용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에 제품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외한 홍보성 문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채팅방 등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승인을 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승인된 제품을 수정하실 때 제품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제품 정보 입력 페이지가 연결된 다음에 내용 한번 쭉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페이지 하단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이 제품을 수정 후 신규로 입력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거는 다른 부처에 이제 포함된 품목일 경우에 저희가 아까 눌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잘못 누르시게 되면 저희도 이제 확인할 때 좀 혼선이 있어서 또 연락드리는 과정 등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행화를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 완료되어 있으신 업체 담당자께서는 로그인하신 다음에 회원 정보 현행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 홈페이지랑 주소 그리고 전화를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항목 중에서도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이런 설명회나 또 다른 업체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현행화는 처음 제품 정보 입력하셨을 때와 변경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정보를 또 새롭게 이렇게 현행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정보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승인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정부 지원 사업에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한 경우에 이 정보가 홈페이지에는 이전 내용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고시 현행화로 인해서 분류로 수정이 필요한 제품과 또 규격이나 사용 방법 등이 변경된 제품들에도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니까요. 해당하는 제품의 우측 수정 아이콘을 누르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페이지에서 하나 달라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승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품 정보를 수정하고 나면 회원 정보 변경 때는 미승인 처리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제품은 미승인 처리가 되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승인 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DB 시스템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DF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업자 등록증 PDF 파일이 가끔 이렇게 업로드가 잘 안 돼서 저희 쪽에서 받아볼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사진 파일로 제어모드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이렇게 PDF 말고 사진 파일로 올려주시면 좀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과정에서도 또 좀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관리자 확인을 통해서 계정락을 풀어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센터 담당자한테 메일 또는 유선으로 네, 계정 로그인 실패 관련 문의를 주시면 확인하여서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초기화하고 네,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정보 입력하는 칸에 따옴표가 들어가는 경우에 좀 오류가 발생해서 네, 작은 따옴표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경우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네,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나 규격 등을 네, 기존 설명서나 매뉴얼 등의 파일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확인을 못하시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제품 사진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네, 사진 파일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파일보다는 JPG나 PNG 형식과 같은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